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불리던 노래 중에 비료지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생이 지은 동시에 가수 한동원 씨가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내용이 참 애잔합니다. 소년이 아버지하고 마을 동장집에 가서 비료를 받아서 등에 지고 오는데 너무 무거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소년이 날아가는 제비를 보고 부탁합니다. 제비야, 비료 좀 져다가 우리 집에 갖다 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무심한 제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실망한 소년의 순박한 푸념이 압권입니다. 제비, 너는 좋은 세상 혼자서 다 구경하면서 내 부탁도 안 들어주니. 눈을 흘기며 소년은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한겨레 20일 특집 기사는 제3세계 아동노동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먼 나라 얘기 같지만 불과 한 세대 전 우리들의 삼촌, 이모, 그리고 누이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서 공장을 다니거나 혹은 식모살이를 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고 취직은 않더라도 농사나 온갖 고된 집안일에 동원되는 것은 예사였으니까요. 인도네시아 현지 취재를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그 세계 아동노동 반대 날이거든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아동노동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왔는데요. 이 노력들이 실제 그동안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현재 세계 경제 규모 16위에다가 그 G20 국가에도 포함된 그 신흥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동노동 문제가 심각할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 지방은 물론 수도인 자카르타 현지에서도 그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아동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놀랍고 또 취재를 하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셋이더라고요. 네,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어 보이던데. 네, 그 13살 소년인 그 까밀은 그 9살 때부터 자기 키의 한 20배가 넘는 망고나무에 오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망고를 따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 이 소년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그 30kg이 겨우 넘는 되게 야윈 소년이었는데요. 이 소년이 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도 그 나뭇가지가 매우 휘청될 정도로 그 밑에서 보기에 매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14살 그 뿌뜨라라는 소년은 8살부터 그 밤마다 뱃일을 하는 그런 소년이었는데요. 그 같이 배에 한번 타서 그 조업을 하는 걸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매우 작고 낡아서 난간을 잡지 않으면 이렇게 휘청될 정도로 매우 위험했는데요. 실제로 이 소년은 11살 때 그 파도에 휩쓸려 배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때 정신을 잃고 배에 빠진 이 뿌뜨라를 동료 선원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살 리아 같은 경우에는 밤거리에서 국어를 매일 하는 소년이었는데요.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과 그리고 귀가 없는 그런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를 앓고 있는 소녀가 그 밤마다 그 오토바이나 차가 그 쌩쌩 달리는 그 야시장 거리를 다니면서 국어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얼마인가요? 새 그 소년과 그 소녀 모두 하루에 그 일당으로 한 3,000원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벌고 있었는데요. 그 같은 일을 하는 성인 임금의 한 20~3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지에서 그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걸고 일한 대가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커피 한 잔 정도의 가격을 그 임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망고를 많이 팔아요. 하나에 뭐 5,000원 정도 하던데. 하루 종일 일해도 망고 열매 하나 값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아이들인데 일하다 보면 참 힘들고 그 나이 또르면 굉장히 놀고 싶기도 하고 그때 어떤 상황들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된 노동을 감내하게 만드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 세 아이 모두 저에게 매우 일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자민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 전부가 그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그렇게 상황을 어린데도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매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본인들은 그 가족에 대해서 매우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린아이들인데도 참 너무 어른스러워 보여서 네. 오히려 그런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전체에 이렇게 일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예, 그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그 규정하고 있는 아동 노동자는 네. 그 5살에서 17살 그 나이대인데요. 네. 그 인도네시아에선 이 나이대에 405만 명 정도가 노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 17세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로는 그러면 한 18세, 19세. 네, 그렇게 되겠죠. 405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이 나이대의 인도네시아 아동의 한 7%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현지 그 정부 기관 네, 공무원을 만나봤을 때 이건 어디까지나 그 통계에 잡힌 그런 수치일 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것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8만 명 정도의 아동이 노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800만. 네, 800만 명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한 2억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나이대의 그 아동들이 한 16억 명 정도인 것을 보면 한 8명 중에 1명은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동노동 금지 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국제기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정부들도 적극적으로 준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게 왜 근절이 안 되는 거죠? 네,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그 빈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하지 않고서는 부모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경제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그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는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국가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아동 금지 협약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아동 노동 금지 협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주는 여전히 그 값싼 노동력을 원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눈감아주면서 아동 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이런 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부모들이 아동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동들도 역시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그 삶을 희생하는 게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동 노동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끄럽게도 이 우리나라 공기업 하나가 제3세계 아동노동을 착취해서 생산된 이 면화 제품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부끄러운 공기업이 바로 한국조폐공사인데요. 그 저희가 지폐나 수표, 상품권 같은 것을 만들 때 면펄프라는 원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면펄프라는 그 원료는 모카에서 이제 추출이 되는데요. 이 모카가 바로 우즈베키스탄 아동들이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모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또 강제 노동인가요? 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 모카 생산을 전적으로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 모카 수확철인 9월이 되면 그 전국의 그 초중고에 휴교령을 내리고 그 아동들이 그 학교를 가는 대신 모카밭에 나와서 강제적으로 매일 일정량씩 모카를 따도록 그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학교가 엄하다 보니까 그 체벌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할까봐 이렇게 울면서 이제 아동 노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폐공사면은 이 정부가 이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사실상의 정부기관이란 말이죠. 뭐라고 하던가요? 그것을 이제 100% 출자한 기업을 그 공기업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한국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다하겠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국제협약인 UN 글로벌 콤팩트까지 가입한 그런 되게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그런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모카를 사용하는 데에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에 이렇게 공문을 요청을 했을 때 그 2012년부터 이미 자기들은 이제 초중고 아이들이 강제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는 원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적인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공식적인 해명을 믿지 못하고 그 모카 수입을 금지했을 때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폐쇄할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네요.
네, 좀 뭐 물건을 납품을 받으려면 실제로 네. 생산되고 있는 현지에 가서 실사도 하고 네. 들여다보고 네. 주변 얘기도 다 들어봤을 텐데 네. 공식적인 정부의 설명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네.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조폐공사의 해명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우즈베키스탄의 강제노동 문제가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기업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전면 철수를 했습니다. 어떤 그래서 기업들이죠? 더 이상 영국 테스코나 월마트 같은 기업인데요. 더 이상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었던 그 2년 뒤인 2010년에 뒤늦게 이제 조폐공사는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과 함께 현재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한 해 어마어마한 그런 면화를 들여오고 있는 겁니다. 이 조폐공사 기사가 어제 포털 사이트에 걸렸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반응이 뜨거워요. 네, 네, 댓글이 한 400개 가까이 달렸는데 네, 그 중에는 간혹 이런 댓글이 있어요. 잘못은 우즈벡 정부가 했는데 왜 조폐공사를 비판을 하느냐. 네. 이런 얘기와 함께 또 조폐공사가 그걸 안 사주면 네. 그 불쌍한 우즈벡 아이들은 또 배를 네. 골게 될 것 아니냐. 네.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물론 충분히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학교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그 돈을 정당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그런 그 수익금이?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귀속이 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독자들이 직접 네. 아까 소개한 인도네시아 어린이들 네.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서요? 네, 독자님들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후원을 해주는 건데요. 네. 이번에 같이 취재를 다녀온 NGO인 네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아동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후원자들의 1:1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매달 그 일정액을 지불을 하면 네.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는 것은 물론 일터를 떠나 그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취재를 다녀온 뒤에 그 망고 나무에 오르는 그 까밀이 자꾸 눈이 밟혀서 그 후원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얼마씩 하기로? 네, 매달 3만 원씩 하기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네. 까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였거든요. 네. 그런 그 아동이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조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독자분들이라면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밑으로 싶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이 계좌번호와 네. 연락처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한 한결의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온라인에서는 조폐공사의 우즈벡 면화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서범민 기자 고맙습니다. 이번 주 표지 이야기에서는 국내에서 암약해온 핵 패밀리를 고발합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핵 관련 기관의 간부급 퇴직자 272명의 재취업 현황을 한겨레 21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핵발전소 납품 운영 비리의 배후에 이들 패밀리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갑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의 사례는 아주 가관인데요. 한수원 간부를 지내다 퇴직하고 핵발전소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 고문으로 옮겨간 뒤 다시 한수원 발전본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수원의 퇴직 간부 81명 가운데 70명은 퇴직한 날 곧바로 납품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패밀리 내부의 봐주기와 짬짬이, 부적절한 접대 관행, 어떻게 한국의 핵산업을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복마전으로 전락시켰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1회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